그런 그래서 시점입니다. 오늘의 주제죠. 네, 과연 네. 인공지능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결국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클릭하면 인공지능이 막 만들어지고 이렇게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약간 노코딩 이런 트렌드 들어보셨죠? 네네네. 안녕하세요, 꽃뿌리입니다. 이런 영상 촬영 너무 오랜만이네요. 맞아요. 맨날 실습 영상 위주로 올렸었는데 네, 이렇게 둘이 같이 얘기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영상 주제, 사실 저희끼리 차 타고 가면서 대화하다가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된 주제인데요. 이거 우리만 얘기하기 너무 아깝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주제인데요. 되게 오랜만에 찍는 영상인데 주제가 되게 자극적이에요. 네, 맞아요. 왜 이런 주제로 영상 촬영을 하게 됐나요? 제가 처음 이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랑 그리고 지금이랑 인공지능 취업 시장이나 인공지능 기술이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 하게 될지 좀 짧게 먼저 나눠주시면 따라오기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변화들, 특히 이 인공지능 관련한 취업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과 도구들의 변화,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변화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이나 연구를 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네, 그리고 저희 꽃뿌리도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커리어를 생각하고 있고 꽃뿌리 유튜브 채널도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지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추세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맞아요.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느끼시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취업 시장의 변화,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공지능 공부를 시작하고 취업 시장에 들어갔을 때가 2018년도 정도였는데요. 물론 이제 그때만 해도 알파고 이런 게 나왔을 때가 2016년도였는데 그때보다는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좀 아는 사람들이 있기는 더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교재나 강의나 뭐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고 그때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책을 보고 코딩을 해서 실제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줄 알고 그렇게만 돼도 저희가 취업하는 것이 엄청 쉽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비교적 수월한 그런 편이었고 반면에 인공지능 수요는 엄청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공지능을 공부만 하면 좀 취업이 비교적 수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3, 4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대학원도 생기고 부트캠프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서점에 가면은 AI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진짜 거의 하나 전체 섹션을 차지할 정도로 교육 자료도 엄청 많고 실제로 되게 도움이 되는 자료도 많거든요. 네.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실습을 해본 사람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뭐 컴공, 뭐 통계학과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에 있는 분들, 경영학과든 도시공학과든 뭐 금융하시는 분이든 이런 분들도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내가 머신러닝 뭐 어떤 예제를 가지고 뭐 모델을 만들어 봤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머신러닝 모델을 좀 알고 있다 정도로는 조금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울 수 어려워진 것 있다. 같아요. 예. 지금 해주신 말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맞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 맞아요. 상향평준화. 맞아요. 네, 네네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업계에서의 그런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트렌드나 뭐 이런 추세가 또 변화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코드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는데요. 네. 이제 구글에서 텐서플로우 이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그 2015년도부터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가 생겨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코딩을 했는데
2018년, 19년도만 해도 되게 그 아래 단계부터 차근차근 코딩을 해서 간단한 인공지능을 모델을 만들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필요했고 코딩하는데 시간도 좀 걸렸는데 네. 지금은 이 기술 자체가 최대한 그 개발자들이 쉽게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들, 도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무슨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뭐 클릭이나 관련된 데이터를 불러오고 뭐 클릭하면 인공지능이 막 만들어지고 네. 이렇게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약간 노코딩 이런 트렌드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네, 뭐 웹페이지 만들 때도 웹 프로그래밍 전혀 몰라도 뭐 IM 웹이나 뭐 워드프레스 이런 거 사용하면은 간단한 웹페이지는 그쵸. 그냥 하루 안에 그냥 내가 만들 수 프론트엔드 있거든요. 개발 몰라도 그쵸. 그런 것들 활용하면은 이제 랜딩 페이지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쵸. 지금 그런 인공지능 분야도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어요.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 비슷한 사례가 하나 네네네. 떠오른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포토샵도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계속 포토샵도 매년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네. 옛날에는 왜 뭐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러 가고 이러면은 막 아, 얼굴 작게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맞아.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지금 나오는 포토샵의 버전에서는 얼굴을 좀 자동으로 인식해서 약간 눈 키워줘 하면은 그 눈 부분이 좀 커지고 아, 얼굴 좀 갸름하게 저는 이 조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옛날에는 포토샵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얼굴 보정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제 클릭 하나로 그게 되거든요. 비슷한 약간, 추세예요. 네,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봐도 네. 되겠네요. 맞아요. 꼭 엄청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런 어느 정도는 기술들을 쉽게 활용할 수 활용할 있다. 수 있는 방향으로 AI도 그런 기술이나 도구가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AI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군요. 그쵸. 네. 근데 그만큼 옛날에는 그것이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었던 건데 지금은 비교적 좀 다른 개발하는 분들이 살짝 배워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인공지능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지금 있다. 충분히 지금 있어서 한 번쯤 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그래서 시점입니다. 오늘의 주제죠. 과연 네네네. 인공지능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인공지능 분야나 뭐 시장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제 견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결국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네, 두 가지 방향으로 갔을 때 승산이 있다.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 물론 둘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외에 다른 기술이나 분야와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건 또 뒤에 설명드릴 텐데 네. 두 번째 방향은 인공지능 분야를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깊이 있는 이해를 갖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피해야 되는 거는 네. 뭐 다른 결합할 분야도 없는데 인공지능 자체도 적당한 수준으로 알고 있으면 요즘 이런 기술들이 이런 적당한 수준의 인공지능은 간단한 그런 코딩으로 대체가 요새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아는 걸로는 불가능 좀 이렇게 승산이 많이 없다. 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넓어지거나 맞습니다. 깊어지거나 네, 둘 맞습니다.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네. 유리할 것 같다. 아니면 둘 다 갖추시거나 둘 다 하거나. 가능하시다면 네. 네. 그렇다면 네. 인공지능과 함께 내가 어떤 역량들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네네. 좀 나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결국 인공지능이랑 너무 관련 없는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뭐 취업 공고를 봐도 그렇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데 인공지능과 좀 인접 분야들을 잘 할 줄 알면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시너지가 되고 그런 능력을 갖춘 인재가 회사에서 되게 같이 인정을 받는 그런 인재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일단 MLOps라는 분야가 있어요.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이런 부분인데 결국 머신러닝을 개발을 해서 실제 프로덕트 안에 인공지능을 넣어요. 뭐 이미지 분류, 무슨 뭐 텍스트 분류 이런 이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 서비스는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고도화되거든요. 팝하고도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데이터를 다시 넣어서 뭐 모델 1, 모델 2 이런 식으로 버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새롭게 이제 데이터를 들어오게끔 하고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런 머신러닝의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기술들 이런 관련된 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머신러닝 운영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훨씬 메리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그런 단계를 하는 직군인데 그래서 데이터를 어디서 다양한 그 소스로부터 끌어와서 그거를 이제 전처리해서 저장하고 엄청난 데이터가 오면은 그게 유실되지 않도록 어쨌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 엔지니어 영역이 있는데 이런 영역도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게 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인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바로 데이터랑 관련이 없더라도 백엔드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결국 이제 백엔드 안에서 통합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만으로 어떤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도 할 줄 알면은 그것도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외에도 이렇게 여러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원하는 이유, 회사 네네네.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인재에게 많은 그 영역을 다 다루게 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많은 직원을 다 각각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고 조직이 그런 그렇게 그런 갖춰져 조직을 갖출 있으니까요.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역할마다 한 사람을 다 뽑기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론에서 보면 린 스타트업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스타트업에서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덕트가 정말 시장에서 이 프로덕트가 성공할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엄청 세부적인 기능들을 잘 만들기 전에 좀 간단한 기능들 위주로 먼저 시장에 내놓거든요. 이럴 때는 솔직히 완성도가 엄청 높지 않아도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빠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비용을 낮추면서도 어쨌든 시장의 그런 것들을 시장의 반응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어쨌든 이런 그 시장을 확인하고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인재죠. 네. 입장이 달라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그럴 입장이 수 다릅니다. 네네. 좀 아름다운 얘기 같아요. 근데 왜냐면 네네. 한 사람의 직원이 하나의 직무를 하기도 아.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맞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역량을 좀 발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네네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무를 하는 거는 비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AI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AI에서 이게 가능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AI와 관련해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간단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적 어떤 노력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AI 개발을 할 때 빠른 시간 안에 예전에 이만큼 시간이 걸렸던 거를 훨씬 2분의 1, 3분의 1 시간에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영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AI 개발한 거를 실제로 빨리 프로덕트를 내야 되니까 이걸 빨리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고 ML, 옵스 쪽에서도 또 이걸 도와주는 툴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간 툴들을 활용하면은 두 가지 일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끝단까지 정말 완벽하고 정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이 정말 시장성이 검증이 되고 서비스가 막 커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세분화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게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건 비단 개발이나 AI 쪽뿐만 아니라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UX, UI 디자이너 분들 보면은 이제 기획도 하시면서 또 UI 컴포넌트 디자인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적지 이렇게 않죠. 하나의 네네. 흐름으로 같이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XD나 피그마에 그 이제 화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디자인까지 거기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게 이런 툴들이 개발자에게 일일이 어떤 디자인을 설명할 필요 없이 그거를 개발자에게 전달하면은 개발에 필요한 그런 소스 코드나 이런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는 툴들이 되게 많이 발달을 했고요. 뭐 백엔드 쪽도 마찬가지예요. 백엔드 개발을 할 때 이전에 백엔드 개발이랑 뭐 서버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하면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을 때는 회사 내에 실제 물리적인 서버를 또 세팅을 해야 되고 그 안에 뭐 필요한 프로그램 다 설치하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뭐 아마존 AWS, 뭐 구글 GCP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네. 서버를 그냥 클릭 하나만으로 서버 만들고 거기에 무슨 뭐 OS 깔고 이런 거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가 그런 인프라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하고 동시에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오, 재밌네요. 네, 이게 되게 좀 비슷한 어떤 트렌드가 각 영역마다 IT 영역에 다 좀 비슷한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이게 가능하고 이런 거를 나 좀 이렇게 나의 영역이 넓혀지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쵸. 되게 전문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난 맞아요. 이렇게 넓히기보다는 정말 한 가지 영역에서 되게 딥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쵸.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제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 걸까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변화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넓히는 방법도 있고 넓히는 방법이 아니라면 깊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갔을 때 여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되게 아직도 핫하고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금융, 교육, 무슨 가전, AI가 안 붙은 서비스가 없을 정도로 AI가 정말 많은 곳에서 수요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 연구가 가능한 그런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연구자가 될 수 있죠? AI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 기본기는 결국 수학적인 이해나 컴퓨터 공학적인 이해, 그리고 머신러닝 각 알고리즘들에 대한 이해, 이런 기본기들,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요.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기본기가 있는 분들은 학회나 그런 저널에 논문을 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논문을 하나 쓰려고 하면은 네. 기존의 연구들을 이해하고 그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를 제안해야지 그게 출판에 어떤 가치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는 석사나 이제 박사를 하게 되면 이런 연구 역량이 키워지게 되는데 꼭 석사, 박사를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석사나 박사를 하지 않고 연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도성을 많이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학부생이어도 주도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요즘 온라인이나 뭐 학교 외에 그런 교육들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정말 많은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석사 박사를 좀 하기 어려우신 환경인데 연구를 하실 분들은 좀 더 철저한, 예전보다 훨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꽃뿌리 허스번은 어떤 방향으로 네네. 이제 나아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다니던 스타트업 회사에서 쭉 다니면서 연구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 위주로 저는 연구를 하면서 뭐 논문도 해외의 그 학회에서 논문도 2편 정도 발표를 했었고 연구의 길을 걷다가 이 연구하던 게 프로덕트가 돼서 실제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좀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제가 제일 이 프로덕트를 제일 알고 그러다 보니 프로덕트 관리나 아니면 기획 영역으로도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AI 관련된 일 위주로 했는데 네, 이걸 막상 프로덕트로 아, 시장에 네네네. 내놓으려다 보니 맞습니다. 그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제품화하기 위한 네, 다양한 업무가 이제 생겨났고 네네. 또 그때마다 사람을 다 뽑을 수도 없고 이 제품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또 연구를 해왔던 또 저이다 본인이다 보니까, 보니까 네네네.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넓은 방향으로 네네네. 업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저도 처음부터 이런 커리어 뭐 패스를 생각했던 건 아니고 네. 이러한 어떤 환경의 변화, 스타트업도 어떤 그
시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프로덕트 제가 연구하던 것도 어느 순간에 결국 시장에 내놓으려고 했던 거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다 보니까 저도 영역을 넓히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네네. 오늘 이야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동안 이제 꽃뿌리 채널을 운영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 입문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런 변화들을 인공지능 어떤 생태계 변화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꼭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 결국 제품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IT 영역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저희도 만들고 또 스스로 저도 공부도 그쵸, 하고.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프론트엔드든 UI, UX, 백엔드 아니면 뭐 PO나 이런 기획적인 영역들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도 저도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이런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저희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